자, 바이블 177쪽 6-3번부터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데 이때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먼저 이게 뭘 준 거야? ABC가 양수라는 얘기죠. 일단 세 변의 길이니까 무슨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여기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는 거야.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B제곱 빼기 C제곱이야. 얘가 0이야. 잠깐만.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야? 잠깐만.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이야. 어서 많이 보던 앤데 얘가 누구죠? 정삼각. 뭐래? 네. 직각삼.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신경 써야 돼. 직각삼각형 맞잖아. 네.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리는 건 아닌데 감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써야 돼. 여기 봐봐. 빗변. B가 빗변인 B를 빗변으로 하는 이런. 뭐 그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안 써주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 다 쓰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어. 그럼 누구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됐어? 됐냐고? 네. 너 맨 앞에 앉은. 에? 대답 안 해? 대답. 에? 승질이야? 자, 6-4번. X에 대한 2차식. 방금 전 6-4번 그랬어요. 아 똑같은 게 위에 있고. 6-3번 했잖아 방금. 되지 않아. 어쩐지 더 있을 것 같아. X에 대한 2차식, 주어진 2차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일 것이다. 그럼 판별식으로 표현해보자. 판별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항상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AK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K 제곱 빼기 C 더하기 5야. 얘가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럼 전개해보자. A제곱 K제곱 빼기 2ABK 더하기 B제곱 빼기 8K제곱 더하기 4C 빼기 20이야. 어휴 번거롭다. 그럼 다시 K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K 2차부터 묶어. A제곱 빼기 8의 K제곱. K 1차는 얘밖에 없네. 2ABK 플러스 B제곱 더하기 4C 빼기 20은 0이야. 자, 이 상태에서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반드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제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A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8이다. A는 뿔마 루트 2다. 2루트 2다. 아니지. A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하라고 그러네. A제곱은 8이야 그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니까 무조건 B는 0이 돼야 되죠. 네. 그럼 B제곱은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0이고 그럼 4C가 2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네. C는 얼마야? C는 5죠. C제곱은 25가 돼야 되지. 그래서 3개 더하면 얼마? 33이 될 것이다. 오케이? 네. 대답. 네. 다음 7-3, 4번 봅시다. 옆쪽 교실에 많아요. 어디? 옆쪽 교실. 여기 선생님 계시잖아. 그럼 좋아, 네가?
훔쳐지도 않으면서 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px는 이렇게 생긴 건데 베타 p 알파, 알파 p 베타래. 그럼 일단 두 근 알파 베타라면 먼저 떠올리는 게 뭐야? 근거 계설 관계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p 알파는 뭐야? 여기는 알파 늘한 얘기잖아. 네. 그럼 2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고요. p 베타는 2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야. 근데 여기다 또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 알파를 곱했네. 여기다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 알파를 곱했어.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곱했어. 이 상태야. 얘네끼리 더하래. 아,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이야. 먼저 넘겨보자. 더하면은 2 알파 제곱 베타 빼기 3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베타 제곱 빼기 3 알파 베타야. 그럼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근거에서 묶여 안 묶여? 웃겨요. 얘네끼리 묶고 얘는 그냥 6 알파 베타잖아. 그럼 얘는 2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빼기 6 알파 베타야. 그러면은 2 알파 베타로 전체를 다 묶어봐. 그럼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고 여기는 빼기 3이 있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못해도 여기서 벌써 답은 다 나왔어. 저기 다 있잖아. 여기서 답을 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맞아요. 아, 여기 더하기구나. 아이씨, 바보. 빼기 곱했는데 왜 빼기야? 8이죠, 8. 순간적으로 더하기가 안 보여, 빼기가 안 보였어. 됐니? 네. 다음 7-4번.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할 때 마찬가지야. 우선은 알파 더하기 베타 1, 알파 베타 3 이걸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벌써 꼴보기 싫어. 근데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되지만 먼저 이거부터 써보자. 두 근이 알파 베타면은 알파를 넣어도 되고 베타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3은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더하기 3도 0이야.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5글자. 윤비랑? 차수나. 그렇지. 쟤는 조그만하나. 차수나치 5차를 자, 얘네 둘 묶어봐. 보인다. 알파 5제곱 빼기 알파 4제곱이야. 그럼 알파 3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로 묶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마찬가지 얘는 베타 세제곱으로 묶으면 베타 제곱 빼기 베타로 묶을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베타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 알파 세제곱이다. 그러면 5제곱 4제곱은 없어진 거야. 이렇게 없어지고 얘네들이 남은 거야. 5차에서 5차와 4차를 3차로 바꾼 거야. 이게 차수 낮추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얘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이 남고요. 얘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베타 세제곱이 남아. 그럼 끝났네 이제. 다 했죠 이제. 대답 좀 해줘 제발. 네. 마이너스 2를 묶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를 묶어서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주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곱셈 공식 변형.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1이야. 그럼 1 빼기 9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16이 될 것이다. 16. 연제곱 4제곱 만났을 때 경화하지 말고 차수 낮추기 생각하면 된다고. 네. 8-3, 4번.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거 아까 네가 질문했던 거구나.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베타는 Q야. 일단 요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3P고 두 근의 곱은 4Q 빼기 1이야. 그러면 3P라는 놈은 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즉 변형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라고 그랬으니까 제곱 빼기 2Q야. 어디 갔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등식을 성립하면 P 제곱 빼기 2Q는 3P라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Q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Q 제곱 빼기 4Q 더하기 4가 돼요. 능력이 되겠지. 뭐가 보여? 인수분해. 인수. 그러니까 곱빼기 Q 빼기 2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따라서 Q는 얼마다? 2다. 그럼 2를 여기다 넣어. 그럼 P 제곱 빼기 3P 빼기 4는 0이 돼서 P 더하기 1 P 빼기 4. 그럼 P는 마이너스 3이거나 P는 4인데 양수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P는 4가 된다. 그래서 P 빼기 Q는 얼마다? 2가 된다. 됐냐? 2. 됐냐고? 네. 네. 아, 8-4번. 형태와 수연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형태는 x의 개수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 4, 마이너스 4와 3을 얻었다. 자, 두 근을 얻었는데 얘를 잘못 봤대. 그럼 두 근의 합을 사용하면 안 되지. 잘못 본 거니까. 네. 두 근의 곱을 써야죠. 얘는 곱을 봐야죠. 곱이 얼마냐? 마이너스 10이야. 얘는 a분의 c죠 그냥. 얘는 맞게 봤다는 얘기잖아. 잘못 봤을 때는 잘못 본 거 빼고 맞게 본 것만 사용하자고. b는 사용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수연이는 상수항 c를 잘못 봤대.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인데 4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자, 요걸 이용하자고요. 자,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2a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4a야. 그럼 여기서 ax 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어. c 자리에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모르는 문자 a, b, c 세 개를 몰랐었는데 하나만 모르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a를 묶어야지. 공통인수를 묶어라. 첫 번째잖아. 그럼 x제곱 빼기 4x 빼기 12는 0. 그럼 a를 묶으면 x 더하기 2 x 빼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x는 a랑 상관없이 옳은 근을 구했죠. 마이너스 2와 6으로. ABC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됐어? 네. 다음 3번.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일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연속하는 정수가 무슨 뜻이야? 네. 2, 3, 아니 7,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돼요? 하나만 잡아도 돼? 두개 하나. 하나만 잡아도 되죠. 둘 다 모르는 건 맞지만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하나를 알파 더하기를 하면 되잖아. 아. 네. 1 차이 나는 수라는 얘기잖아. 정수라는 얘기잖아. 사실 모르는 게 두 개지만 변수를 하나로 잡을 수 있다. 알파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야? 둘이 더해봐. 그냥 있는 그대로. 2가 이 2 알파. 2 알파 더하기 2야. 근데 얘는 여기서 뭘로 보이니? 네? 두 분의 합은 A잖아. 근거 계속한 게 그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얼마야? 알파 더하기 2를 곱하면 저기선 뭐야? 마이너스 뭐래? A제곱 빼기 A제곱 빼기 1이죠. A제곱 빼기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식을 통해서 알파와 A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모르는 거 두 개씩 두 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풀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풀이법. 소금 소거법이라고 그랬죠. 지워야지. 그러기 위해서 대입이나 가감을 쓰는 거고. 얘는 대입 쓰자.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A는 사라지고 알파만 남을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고 얘는 2알파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빼기 1이야. 됐냐? 그럼 얘는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 빼기 1 없어지고, 그럼 요거랑 요거니까 넘겨. 3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0. 3도 없어져. 알파에 알파 더하기 1은 0이야. 그럼 알파는 0이거나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알파가 0이면 A는 얼마야? 알파가 0이면 A는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야.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얼마니? 0 0이다. 됐어요? 네. 알파가 0이면 A는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음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놈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둘이 더한 건 음수, 제곱 더하기 제곱은 11이 돼요. 를 만족시킬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여기서는 뭐야? 보이는 거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3m이야. 근데 걔가 음수래. 아, 오케이. m은 뭐다? 음수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인데,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11이야.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1이고 얘는 3m이야. 제곱이고 얘는 빼기 2에다가 빼기 m 빼기 2를 넣은 거야. 그럼 보자. 9m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4가 되네. 그래서 11도 넘어와. 9m 제곱 2m 빼기 7이 되는 거야. 그럼 9m m 더하기 1 빼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m은 9분의 7이거나 m은 마이너스 1인데 m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저기서?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m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죠. 됐냐? 다음 10-4번.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 윤빈이하고 진우하고 지훈은 지금 너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수업 듣는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푸는 건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지금 이해가 돼, 안 돼? 이거 푸는 거 되겠지? 착각이야.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야. 니네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온 사람은 자기 게 되는 거고 문제 안 풀어온 사람은 자기 거 아직 아니야.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영원히 날아가는 거야.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알았어, 이해됐어, 이게 내 거 됐구나. 안 해.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전국의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 1등 해야 돼. 그거 아니야. 왜 이해돼? 이해되라고 설명하잖아 지금. 근데 지 건 줄 알아. 이거 내 거야. 수업은 누가 해? 내가. 공부는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니네 거야? 말이 안 되지. 지우야, 내 말 알아들어? 네. 이해되는 거 같잖아. 네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보면 재미있게 보고 나면 그 영화 대사가 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런 거야. 좋아하는 가수 있는 사람 있어? 누구 좋아해? 에미넴. 에미넴. 에미넴 좀 어렵다. 따라하는 노래 하나도 없지. 네? 따라하는 노래가 하나도 있을 리가 없잖아. 네. 진짜로 따라할 수 있다고? 에미넴 랩을 따라한다고 네가? 몇 곡? 아니 그러니까 몇 소절만 해봐. 한 소절만 해봐. 네. 쉽지 않을 텐데.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를 좋아한다. 좋아, 그렇죠. 아이유가 다음 주 화요일에 신곡 나온대. 좋아하니까 기다리겠지. 그럼 발매되자마자 사든지 뭐 스트리밍으로 듣든지 듣겠지. 한 두세 번 연속 듣겠지.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 나와서 듣겠지. 그럼 두세 번 들으면 가사 다 외워?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좋아하면 며칠, 한 달이고 뭐 일주일이고 2주일 계속 듣겠지. 듣다 외워지잖아. 결국 외워진다니까 가사가. 하물며 노래 가사도 그렇게 한 방에 외워지는 게 아닌데 이게 한 방에 보인다고? 안 그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반복해야지. 집 가서 반복하고 집 복습하고. 가서 수업 끝나고 통성, 이민석 영상 하나씩 복습하면 식점 가. 근데 안 하잖아. 오늘 집 가서 영상 유튜브. 아휴,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숙제를 안 해오면 말짱 꽝이라고. 진짜 죽기 살기로 라이트야. 살아있잖아. 나는 죽어서 해. 죽으면 어떻게 와? 내가 가야지. 조문 가야지.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하고 알파래. 그리고 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베타래. 그럼 알파와 베타를 두근하는 2차 방정식은 뭐냐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A와 B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구하려면 A와 B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해야 될 게 많아. 자, 먼저 1이 두근이야. 두근 중에 하나 1 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얘 근이래.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더하기 b 빼기 3은 0이야. 그럼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이고 쟤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연방 풀어서 ab부터 구하자고. 됐어요? 네. 그럼 둘이 빼야지. 빼면 마이너스 a는 4 a는 마이너스 4야. a가 마이너스 4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네. 맞나? 4, 네. 28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야. 그럼 얘는 x 빼기 1, x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x는 1 또는 x는 5인데 얘가 알파죠. 1 말고 다른 근이니까.
다음에 얘는 x제곱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x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2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마이너스 2하고 또 다른 거니 얘가 베타네.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가 나왔어. 알파 베타는 5와 4야. 5하고 4를 두고 늘어나는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5와 4를 두고 늘어나는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최고 차례 계수가 1이니까 얘도 1 했잖아. 그럼 문제 없잖아.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은 0이다. 그럼 얘가 p고 얘가 q다. q 빼 아니 응? p 빼기 q는 얼마야? 마이너스 29야? 아닌가? 아 뭐야? 저기 그 알파가 5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저 인수분해. 아 마이너스 5구나. 나 잘못 봤네. 쏘리.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플러스 5. 오케이. 빨리 좀 얘기해 줄래? 그럼 x제곱 플러스 x 빼기 20이야. 21. 그러면 p 빼기 q니까 21 되네요. 21. 됐어? 한 번에 대답 좀 해라. 네. 내가 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으면 나는 무슨 생각해? 안 됐나? 이해를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잖아 당연히. 그래 안 그려? 네. 그럽니다. 11-3번 방정식 이것도 내가 라센에서 했던 거잖아. 그죠? 기억난다. 그럽니다. 하셨어요. 요 옆에 있는 문제가 뭐지? 대표제 11번 내가 했던 거야.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 x자리에 두면 f의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x에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괄호 안에다. x에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고 2는 아니고 2 아니고 아 얘네 아니고 했잖아. 너무 쉽다 그죠? 괄호 안에 마이너스 1 되면 0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 2차 식이 얘가 fx야? 아니에요. fx는 좀 다른 얘랑은 다른 아직은 모르는 식이야. 대신에 요건 알려줬다. 2차 계수가 3이네. 그럼 뭐야? fx는 3x제곱 블라블라 뭔지 모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 두근 알파 베타를 그럼 알파 제곱 빼기 3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 빼기 3 베타 더하기 1은 0이야. 그 다음에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야. 뭐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건 다 써놨어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보자. 잠깐만 있어봐. 1을 넘겨. 여기를 넘겨. 그럼 f의 알파 빼기 2는 0이고요. f의 베타 빼기 2는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x에 알파를 넣고 2를 빼면 0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생긴 식이야?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잖아. 아, 요건 알지? 3x 제곱하고 블라블라하고 빼기 2 한 놈이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놈인데. 여기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 근. 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 근이 알파고 얘 근이 베타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단 얘만 다르고. 그러면 f의 x 빼기 2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춰봐. 이 말인 거 알겠죠? 이해됐어? 그럼 f의 x 빼기 2는 어떻게 생겼을까? 알파 베타 근인식이 저기 주어졌잖아. 네. 그럼 쟤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잖아. 마이너스. 어? 네? 아니 얘랑 다른 게 결정적으로 하나 있잖아. X제곱의 계수 3차 아니 2차항의 계수가 3이야.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서 x제곱 빼기 x 아니 3x지 3x 더하기 2라는 뜻이잖아. 왜냐면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거기다 3 곱한 놈이 얘란 얘기잖아. 접수 돼야 안 돼. 네. 됐어. 네. 그럼 얘를 전개합니다. 3x 제곱. 아니 이거 전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fx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3의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아니구나. 2구나 소리. 1에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2 넘어오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된 거죠. 이걸 다 전개할 필요 없는 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는 거 구하려잖아. f에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은 1 여기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그럼 얼마니?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 방에 욕심 부리지 말고 차차차차 이해가 되는 걸로 하고 충분히 읽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책은 무슨 책이다? 있는 책. 그래서 읽고 있냐고. 이건 문제집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읽어야 돼. 정말 강조하는 얘기야. 문제집은 라센이 문제집이고 얘는 개념서야. 개념서를 문제가 풀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반복해서 읽으세요. 2번, 3번 아니야. 10번, 20번 읽어야 돼. 그럴수록 너네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자, 대표예제 12번. 하나 남았네, 대표예제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진 한 근이 뭘 얘기하는 거야? 세 글자. 주어진 한 근이요? 아니, 한 근이 이거래. 네. 유리수 A래. 그럼 뭘 이용하는 얘기야? 딱 보자마자 딱 캐치가 돼야 돼요. 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켤레근을 쓰다는 얘기지. 켤레근 세 글자. 왜 켤레근을 쓰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대수가 유리수란 말 없으면 못 쓴다라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대수가 실수란 말이 없으면 아예 켤레근 못 써요. 자, 유리수야? 그럼 다 유리수네? 켤레근 써. 한 근 알려준 거야? 두 근 다 알려준 거야? 두근 다요. 두 근 다 알려준 거야. 빼기 루트 2야. 그럼 여기서 뭘로 들어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가 있어.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냐고? 2. 2야. 근데 얘는 방정식에서는 뭘로 표현이 되니? 마이너스 2a로 표현이 되죠? 맞아? 네.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니 여기서? 얘랑 얘네들이 곱하면 B. 뭐래? 아니. 곱하면 얼마냐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저 식에서는 b야. b도 마이너스 1이야.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 됐지? 두 번째는 켤레근입니다. 실수 a, b니까 실수, 계수, 방정식이고 복소수 근이 나올 땐 복소 켤레근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근 알려준 게 아니라 두 근 다 알려준 거야. 자,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두 근의 합 얼마냐고? 2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2가 빼기 A 더하기 1로 되죠? 오케이.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얼마야? 1 플러스 i와 1 빼기 i를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2 복소수 자신 있다면 2 2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그냥? B B A, B 구했죠. 궁시렁거려 계속. 복소 자신 있으면 보자마자 나와야지. 됐어? 아... 12-4번 내가 하나 풀어줄게 먼저. 주어진 2차 방정식 한 근이 요럴 때 n분의 1과 n분의 1 두근하는 2차 방정식은 요렇다. 상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뭐라고? n과 n은 실수다. 말은 혈액을 혈액을 쓴다. 내가 이거 두 가지를 풀 거야. 어? 네?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혈액을 이용해서 정석대로 풀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 그건 꼼수 아니에요? 알아야 공짜지. 아, 어. 보시면 좋다 이렇게 나오죠. 아, 보자마자 답은 안 나오는구나. n은 20이고, m은 a고, b는 1이고, 네? 합은 마이너스 4니까 m은 4네. m이 4면 a는 4고, b는 1이니까 답은 3이네. 3 맞나? 3 아니네? 왜 아니지? 실수하신 거 아니고. 잠깐만, 또 뒤집으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m은 4, a는 4. a는 4가 아니라고? 왜 아니지? A4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착각했다. 자, 정석대로 갑시다. 자, 얘가 한 근이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i가 한 근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합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돼? 계수에서는 마이너스 m이지? 네. 그럼 m은 4야. M4 두 근의 곱은 얼마야?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은 와삼 3 5. 5죠. 그럼 근각계수와 관계에서는 n이야. 오케이, n이 5야. 됐어? 그러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됩니다. 한편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n분의 1과 n분의 1을 두근으로 한대. 네. 그럼 4분의 1과 5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두 근이. 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0분의 9. 20분의 9가 되고 곱은 얼마야? 20분의 1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20분의 a로 표현되죠? 그럼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그 다음에 곱은 20분의 b로 표현되잖아. 그래서 b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a 빼기 b는 얼마다? A 빼기 B는 8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0. 아, 아이 자 능이 마이너스 능이 합쳐서 보였어요. 아, 내 탓이다. 아니 내 땀입니다. 내 땀입니다. 연습을 됐냐? 안 됐냐? 노란색이 잘 안 보여요, 쌤. 아 진짜로. 또 나 때문이다. 젠장아.
자, 진도를 좀 나눌까 말까. 다음 게 뭐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네? 이참 이미 배웠는데. 요 다음 단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아니 어쩌면 고등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 있어요. 예? 합집합, 교집합 막 그런 거랑 연관돼. 그거는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왜요? 대수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냥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베이스로 이걸 이용한다라고 보면 돼. 거의 다 70% 이상이. 지금 고2 수학하는 애들이 있어. 네. 내가 지금 그 고2 수학하는 애들 2반 하는데 그 고등 대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수학 1이라고 했던 건데 그 아이들 공통 수학 2도 내가 했거든. 2학기 수학, 고1 2학기 수학도 내가 했는데 고1 2학기 수학 하면서 아주 생 지랄을 했어 내가.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함수 단원 있어요, 함수 단원.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생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랄했어. 애들이 귀에 들어오겠냐고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지. 근데 지금 대수하면서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한 얘기는. 자, 내가 지금 이거 중요하다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 배운 이후에는 이걸 정말 많이 쓴다는 뜻이야. 그냥 잘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잘해. 그죠? 잘 해도 될까 말까 안 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복소수 좋아. 그 뒤에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복소수 거의 안 나와요. 쬐끔 나와, 쬐끔.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안 하잖아. 내가 인수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주구장창 나온다라고 그랬죠. 주구장창 나온다고. 지금 보니까 어때?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조금만 얘기할게. 좋아, 말 나온 김에 내용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야 돼. 혹시 동전 있는 사람?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잠깐만 보여줘봐. 빌려줘봐.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500원짜리 없어? 500원짜리 있을 거예요. 좀 큼직한 거. 여기 있다. 땡큐. 잘 들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야. 에이씨. 웃어? 비웃어? 지금 비오지만 맑은 날에 학원을 오려고 이제 걸어와. 나 학원 거의 다 왔는데 이러고 걸어갔는데 앞에 뭐가 반짝거려. 바닥에. 이게 뭐야? 동전. 학이 보여, 학. 학이야? 이 젠장. 아무튼 저 진호 비웃어. 너 그려봐 이씨. 자, 주산. 주세요. 주소. 당연히 줍죠. 50원짜리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쳐. 500원짜리는 주셔야죠. 큰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잖아. 네. 꽤 쓸모있는 돈이잖아. 자, 주수는 기분 좋아 나빠? 좋아요. 저 기분 좋아졌어. 오늘 뭐 왠지 운세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걸어가. 근데 뭐가 또 반짝거려. 네. 이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네. 이게 떨어졌어. 이렇게 봐. 그리고 그냥 가.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 도라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은 아니잖아. 좀왜 지나치고? 근데 왜 500을 봤는데 왜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얘는 왜 지나치고 얘는 중량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럼 처음에 본 게 이거라고 치자고. 네. 그럼 주웠어. 얘를 보고 그냥 지나가. 그건 정상이야? 아니. 그게 더 그것도 비정상. 전문용어로 바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수학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지? 난가? 너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말 하는 아이들 진짜 많다 실제로. 아 나는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방정식은 좀 알겠는데 함수는 모르겠어. 네? 이런 아이들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또는 그 반대 방정식은 잘 모르겠는데 함수는 할만해. 난가? 나. 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 말할 때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내가 볼 땐 정말 이상한 말이거든 그게. 아 얘는 돈인데 얘는 쇳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응? 왠지 알아? 방정식과 함수는 그냥 하나야. 하나라고 하나. 근데 얘는 알고 얘는 모른다고? 말이 안 되지. 뭔 개소리야. 아니 얘는 돈으로 인식한데 얘는 쇳덩어리로 인식한다고? 그게 말하고 똑같다니까? 전문용어로 바보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둘 다 모른다고 해. 그게 정직한 거야. 난 둘 다 모르겠어. 그게 맞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 알고 하나 모를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둘 다 모르는 건 말이 되는 게 깐난 애기 두 살짜리 애가 이게 뭔지 알아도 모른다고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건 정직한 거죠. 배우면 되지. 배우면 되죠 앞으로. 근데 얘는 돈으로 인식해서 죽고 얘는 에이 쇳덩어리가 떨어지면 그냥 간다고? 근데 그런 애들 너무 많다니까 실제로. 자 이게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 그럼 다른 거야? 아니. 아 되게 심각한 거죠. 그냥 하나야 그냥 하나라고. 이걸 어떻게 다르다고 해. 자 아주 정밀한 기계로 얘를 요렇게 잘랐다고 쳐봐. 요렇게 자를 수 있어. 잘랐다고 쳐봐. 그럼 면이 두 개로 딱 갈라지겠죠. 네. 그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지 두 개가. 네. 그럼 걔가 돈이야? 아니. 그때 쇳덩어리죠. 그거 편의점 내면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그건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서의 가치가 1도 없는 애야. 그러면 여기다 적용하면 방정식과 함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그건 수학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그 둘은 하나야. 이 말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을 배우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단원이 나눠져 있어. 그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하나야. 그냥 나눠놓은 거야. 그냥 나눠놓은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제목, 단원 제목 뭐야? 그 다음 단원. 그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이제 합쳐지는 거라고. 그러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제 합쳐지는 과정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그전에도 배웠어.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고 배운 거야.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려고 하는데 이씨. 뛰어들어 이씨. 뭔가 예를 들어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있어. 자. 얘를 함수라고 하자. 그냥 500이라고 써있는 걸 합그려 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하나 더 있잖아. 누구? 방정식 함수가 하나 더 있잖아. 누구야? 부등식. 그렇죠. 부등식은 얘야. 옆면 어때? 만져봐. 어때? 까치래. 얘가 까치래. 부등식. 기가 막히지 않냐? 비유가? 감동이 없어 사람. 에이씨. 아이여가지고 감동이 없어 사람. 감정. 야 이거 나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전 지구상에 없어. 너무 감동적. 너 연기 못해 하지 마. 연기가 안 되는 게 우리라고 있어. 아니 진심이 일도 안 느껴져.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니야. 웃겨. 자 이런 비유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자 얘가 함수고 얘가 방정식이면 요 옆면이 부등식이야. 까끌까끌해. 부등식은 까칠해.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렵다. 어렵다. 부등식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와. 무조건 어려워.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라고. 자 따라해. 방정식과
방정식과 부등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함수는 하나다. 하나다.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어우러져서 설명할 거야. 이제부터는 부등식부터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와요. 분명히 방정식 문제인데 그래프 그릴 거야. 네? 분명히 방정식 문제인데 그래프 그릴 거라고. 아, 또 반대로 분명히 그래프 그려야 될 함수 문제인데 나는 인수분해하고 있어. 그리고 함수 문제인데 부등식 풀고 있어.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야. 어렵겠다. 이제부터는 그 시작을 알리는 단원이고, 자 부등식이 왜 어려운지 알려줄게. 부등식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똑같은 레벨에서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 중에 1차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거야. 2차 방정식 배웠죠? 2차 함수 배웠죠? 이제 2차 부등식 배울 거거든? 2차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 잘 봐. 어쩌고저쩌고 방정식 문제가 있어. 열심히 풀었어. 막 풀었어. 그래서 답이 나왔어. 채점을 하려고 답지를 봐.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맞거나 틀리거나. 답이 5야. 그럼 틀렸지 뭐. 다시 풀어야죠. 답이 3이야. 맞았지. 그럼 돼. 심플해. 그냥 단순하다고. 부등식은 안 그래요. 부등식은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진짜야. 농담 아니야. 2학년 때 부등식 배웠잖아. 네. 자, 어쩌고저쩌고 부등식 문제가 있어. 열심히 풀었어. x가 3보다 크다가 나왔어. 답지를 보니까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와요. 저기 왜? 이 욕 나오지 이거는. 아이 쌍 넘은 거. 왜 욕이 나오냐면은 네가 푼 답이 만약에 5가 나서 이건 욕 안 나와. 뭐 때문에 욕 나오는 거야? 부등식 방향이 다르게. 얘 때문에 욕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계산 다 맞았거든. 계산 다 맞았잖아. 그러니까 3이 나왔지. 방향 때문에 틀렸어. 그럼 약 올라 안 올라? 몰라요. 근데 이게 실제 답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썼어. 그럼 감점이야? 틀린 거야? 그냥 틀린 거야. 그러니 욕 나오지. 열받지. 화나지. 그리고 자기 뭐라 그래? 실수했다고 그러죠. 이게 실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건 실수 아니에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건 완전 다른 얘기야. 근데 실수야? 자, 하나 더 있어.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부등식 문제 어쩌고저쩌고 풀었어. 답이 나왔어. 답지를 봤어. 진짜 이건 쌍욕 나온다. 이상이요? 아, 이거는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화나. 야, 이거 다 맞았잖아. 짝대기 하나 때문에. 이거 부분 점수에 틀린 거야. 틀린 거. 틀린 거야. 이랬기 때문에 부등식이 무조건 어려운 거야. 방정식 그런 거 없어.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야 그냥. 별로 고민할 게 없다고. 근데 얘는 화나죠. 이거는 방향도 맞았어 심지어. 근데 이게 들어. 그러니까 문제는 짝대기가 없지만 답에 짝대기가 있을 때가 있고, 문제는 짝대기가 있지만 답에 짝대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잘 봐야 돼. 굉장히. 내가 부등식 어렵다고 하는 말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부등식은 무조건 어려워요. 거예요. 정말 부등식 풀 때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다 맞았는데 틀려. 이거 답 맞았는데 틀린 거야. 다 맞게 풀고 답은 틀린 거야. 이게. 화나 안 나? 알아요. 화나죠. 그래도 어차피 상관없어. 5점 날아가는 건 똑같아 어차피. 열받는 거지. 부등식, 함수, 방정식 중에 부등식이 제일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아직 부등식의 진짜를 못 봤거든. 2학년 때 배운 부등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빙산의 일가. 빙산의 1가까지도 안 돼. 그냥 한꺼풀 벗겨낸 거야 그냥. 자, 1차 함수와 방정식의 한 몸이라는 건 내가 보여줄게. 아, 그거부터.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제일 큰 형님은 누굴까요? 함수. 함수예요. 무조건 함수예요. 함수가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 방정식이 있고 그 안에 부등식이 있는 거야. 그 함수가 대장이야, 대장. 근데 함수 이론을 언제 배운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 이상하죠. 함수 이론을, 기초 이론을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올라갔어.
관장할 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수가 뭔지 모르고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상하지? 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해.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왜?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이차함수까지 배웠어. 젠장.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이에요. 함수가 뭔지 모르면서 함수의 성질도 모르고 함수의 조건도 모르면서 함수를 배웠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집합 때문에 그래요. 아. 집합이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에 있었어. 그러니까 집합을 배워야 함수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집합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함수도 올라간 거야. 이상하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옛날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집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6학년 코치치리들이 그걸 배웠다고. 뭐 쉽든 어렵든 배웠어. 잘하고 잘하는 애는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했지. 근데 그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도 올라갔어. 그럼 어렵게 해서 올라갔을까? 똑같이 올라갔을까? 어렵게 해서. 똑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어렵대. 뭐지? 왜 어려울까? 그때는 중1이 배우던 거를 고1이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전에 1학년 때 집합을 1학년 때 배우던 사람들은 다 천재들이야? 웃기고 있네. 이상하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도 어렵대. 환장하지? 환장해. 자, 이거 1차 함수.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요. 떠올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네. 자, 얘는 뭐야? 2 자,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얘 부르는 이름이 있어. Y절. Y 절편. Y절편의 정의는 두 가지야. 하나씩 얘기해봐. Y축과 만나는 점. 다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해요. 또 다른 정의는? 1차 함수 식에서 x 값이 0이 되고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절편의 정의는 항상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 입장에서의 정의와 식의 입장에서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프 입장에서 정의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 식의 입장에서는 X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Y절편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X절편. 자, X절편. 똑같이 정의가 두 가지야. 첫 번째 Y, 정의는 Y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네. 맞죠? 두 번째 정의는 Y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X값이야. 잠깐만. 뭐라고?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 다시 말해봐. Y가 X절편의 정의가 뭐라고? Y가 0일 때 X가 뭐래? 이게 뭐야? 방정식이네. 방정식이잖아.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뭐가? X절편이. 그럼 X절편이 뭐라고? 2라고? 그럼 2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 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X절편은 다 근이야. 2차 함수. 얘는 근이야. 알겠어요? 이게 근이라고. X축과 만나는 점은 다 방정식의 해야. 왜?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의 X값이거든. 근데 Y에다 0 넣으면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X절편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방정식과 함수의 접점을 배운 건데 그때는 그렇게 안 배웠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2차 함수건, 3차 함수건, 무슨 함수건, 무슨 함수건, 무슨 함수건 X축과 만나는 점은 전부 다 그걸 능력으로 했을 때의 방정식의 해야. 그럼 이제 2차 함수와 방정식이 하나라는 거 알겠어 이제? 그 차이야. Y냐 0이냐 차이야. 그냥 그게 다야. 얼마나 간단해. 근데도 방정식은 알겠는데 함수는 모르겠다고? 도란이죠. 차라리 둘 다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거지 그게. 앞으로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다. 잤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라고 했잖아. 중학교 때는 너 감기 걸리겠다. 비 비 맞고. 맞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발에 다 젖어 있고
했어. 감기 걸린다고 그래서 감기 걸려서 비 오는 날 체육대회 하는 학교도 있네 진짜. 행신고도 그랬대요. 아유, 애들 감기 걸리는 애들 수태 나온다 이제. 하지만 제가 오늘 개주에서 완전 영웅이었죠. 방공. 자 자, 있었는데 지금부터 193쪽부터 풀어보세요. 오늘 과제는 196쪽까지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할까? 책 검사 할 거야. 라센 하나하나 열어보고 혹시 채점 안 돼 있는 거, 재채점 안 되는 거, 안 풀려 있는 거 다 점검해 오세요. 아, 당연하죠. 그거 만약에 빵꾸 나면 다음 주부터 소구매 5시간에 오게 할 거야. 너 월요일에 5시간에 오고. 안돼. 뭐라고? 안돼. 왜 안 돼? 하면 되지. 아 배우고 있어서 더블